자, 이제는 우리가 정인격을 다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편인격 할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편인격은 월의 편인을 얻으면 편인격이 된다. 자, 그래서 갑이 해를 볼 때, 을이 자를 볼 때, 병이 인을 볼 때, 정이 묘를 볼 때, 무가 사를 볼 때, 기가 오를 볼 때, 그 다음 경이 진을 볼 때, 신이 축을 볼 때, 그리고 임이 신을 볼 때, 개가 유를 볼 때가 자, 편인격에 해당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자, 편인이란 인성이 음양의 짝을 짝지어지지 않은 것으로 자신만의 기준과 판단의 해석을 말하는 것이다. 정의는 원칙적이고 정형화된 생각과 사고를 한다면 편인은 남들이 생각하지 않은 자기만의 특별한 규범이나 이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사고관을 말한다. 이러한 특별한 생각이나 독특한 생각은 남들이 하지 못하는 엉뚱한 상상이나 독특한 사고력이 이어지는 것으로서 보이는 것보다는 먼 미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상상하며 행동하기 때문에 독특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 자, 그래서 편인은 이공기술의 공학이나 의료, 철학, 종교 등의 학문과 인연하게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공기술, 공학, 의료, 철학, 이런 종교 등의 학문과 인연하게 되고, 이 학문들은 독특한 것이거나 신비주의적인 것으로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편인들의 관심사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다에 다리를 놓아서 차가 다니게 한다는 상상도 결국 편인들 많이 생각이며, 달나라에 인간이 가려는 마음도 편인의 마음이다. 그래서 약간 또라이 같은 상상 속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누가 그 상상을 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신에 대한 세계를 엿보려는 마음도 편인의 마음이며,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탐구하고 이해하는 마음도 결국 편인의 마음인 것이다. 자, 그래서 편인은 기인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독특한 자기만의 개성을 가진 사람이 많으며, 어떤 일에 몰두하면 깊이 파고들어서 열중하여 최선을 다한다. 그러한 편인의 노력이 결국 현재의 과학 문명을 발달시켰으며, 에디슨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들도 모두 여기에 포함이 된다. 자, 그리고 편인은 어머니의 별로서, 자, 그러니까 편인은 좀 뭔가 독특하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편인은 어머니의 별로서 음양이 짝지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일단 부모 덕이 부족한 걸로 본다. 자, 그리고 어린 시절에 병이 있는 사람도 야위였습니다. 키가 안 커요. 작아요. 야위였어요. 어린 시절에 엄마 젖을 잘 못 먹었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린 시절 편인 있는 사람들이 조금 야위고 건강도 좀 약하고 그렇게 됩니다. 편인들이. 자, 그래서 여자는 그래서 특히 어머니의 덕을 반드시 채울 수 없는 아픔이 따르게 된다. 자, 그 또한 여자는 편인이 식상을 극함으로 자식 덕이 박하다고 할 수도 있다. 인성이란 학문의 색깔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정인이 양의 성질을 가졌으면 문명을 열어가는 학문성인 의료, 공학 등에 관련된 분야를 하게 되고, 편인이 음의 성질을 가졌으면은 종교, 철학, 역사, 심리학 등 인간의 근본적인 정신에 대한 학문을 좋아하게 된다. 그래서 사주에 음이 강하면 산중수도를 하거나 종교 철학에 기이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자, 자연인 이런 사람들, 자연인은 또 틀리겠죠. 자연인은 상관으로 가는 행위를 말하는 거고, 요 편인은 거기에 이제 막 가서 명상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그렇지. 맞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편인이 주변 글자가 잘 어우러져 있으면 과학이나 공학자, 철학가, 종교인 등으로 대성하지만, 다자하거나 어지럽게 널려 있으면 뜬구름 잡는 백수건달이거나 무진장 게으른 사람이고, 남에게 의지하거나 의탁하여 먹고 놀고자 하는 심리가 강한 사람이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편인이 비겁과 무리를 지어 있으면 증권, 스포츠, 공학, 공학문, 교육 등과 인연이 있고, 편인이 식상과 무리 지어 있으면 간호, 변호, 사서, 비서, 대필 등의 전문인과 남의 일을
배웅하는 사람이며 편인이 재성과 무리지어 있으면 기술을 가지고 하는 기술 중심의 사업이 되겠죠. 의료사업 등이 되고 전문적 분야로 사업을 하게 되고 편인이 관성과 무리지어 있으면 이제 진짜 법무, 도시행정, 특수행정, 기술이나 학문 중심의 조직사회로 진출, 관인소통으로 해서 진출하게 된다. 특히 편인과 상관이 무리지어 있으면 대단한 전문인이 되게 되는데 편인은 특별한 학문이고 상관은 남들이 못하는 특별한 기술이나 의료인, 공학자, 변호사, 정치인, 예능 분야 등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게 된다. 자, 편인은 확실히 폭발적인 능력과 비상한 기술을 가지게 되는 것이 편인의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편인은 좋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응? 그렇지. 좀 이상하다. 그게 좀. 두 개 이상이란 얘기고 무리 지었다는 거는 가까이 있다. 그러니까 식신 옆에 변인 옆에 같이 있다. 같이 있다. 식상이 있고 그게 무리가 지어. 제가 있고 없고 같이 움직이는 거. 자, 그게 편인하고 무리를 지은 거죠. 자, 나오겠죠?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106번 설명할게요. 자, 경술에 자, 그다음에 갑신의 경술의 갑신의 이모의 자, 그다음에 병호. 자, 우선은 자, 신월에 요렇게 투관돼 있죠. 그죠? 요렇게 지금 투관이 돼 있잖아요. 자, 그럼 요게 여기로 보면 이제 우선 편인이 되죠. 자, 신월을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가 모든 오행이 다 있으면 좋다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목이 지금 자기 위에 목이 올라타고 있죠. 목이 하나가 있고 자, 그다음에 화가 자, 하나, 둘, 셋. 화가 3개가 있죠. 그다음에 토가 몇 개입니까? 토가 1개. 그죠? 자, 그다음에 금이 2개. 자, 그다음에 수가 1개죠. 자, 그러면 이 다 맞나요? 맞네요. 자, 그리고 우선은 임수가 신월에 밑에 이제 지지는 없기는 한데 신중에 임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좀 뿌리를 약간 가질 수 있는 거죠. 편인이 되게 되고. 자, 그래서 자, 요게 뭔가 이쪽에는 화가 많고 재를 이루는 어떤 요소가 되게 되고.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인호술이 되는데 요 중간에가 약간 뭐가 좀.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하면 이 사이에 신유술로도 봅니다. 방합으로. 자, 여기 신유술을 있는 걸로 본다 이 말이야. 자, 그리고 여기에도 뭡니까? 오미신. 희한하죠? 그러니까 오미신유술. 이렇게 요게 지금 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게 되면. 자, 그다음에 여기는 각경충하지만 자, 여기는 수생목을 하죠. 수생목. 여기가 생해 주는 지점이 되죠. 여기 보면. 자, 그다음에 여기는 또 이게 2개가 충을 하게 됩니다. 그 사주 구조로 오자형이 걸려 있죠. 그러면은 불을 조심해야 되는 또 구조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걸 보고 자, 그러면 우리가 신강신약을 한번 봅시다. 자, 신강신약을 보게 되면 자, 신월이기 때문에 임수가 우선 어쨌든 힘을 또 두고 있잖아. 자, 거기에 여기 인성이 있기 때문에 신강신약을 보다 하면 한 중간에서 조금 모질한 거 정도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여기 너무 불이 많거든. 그리고 관이 있거든. 그래서 극신약은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운도 감당할 수 있고 관운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우선은 봅니다. 자, 그러면 인성이 여기 지금 재죠. 여기 하여튼 관이고 이렇게 돼 있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위사주는 임수일주가 신월에 태어나서 편인격이 되었다. 신월은 자, 가을을 열어가는 시기므로 음양을 조화롭게 투출되어 있어야 좋은 사주가 되는데 임수가 신에 장생하고 있고 병호가 세력이 있어서 음양의 조화를 잘 갖추어서 좋은 구조가 되었다. 위 사주의 주인공은 대학에서 의학계획을 전공하였으나 의사가 되지 않고 증권회사에 취직하였다. 자, 그 이유는 월과 일이 소통하지 못한다고 나오네요. 월과 일이 소통하지 못하고 자, 그 다음에
월가 일이 소통하지 못하고 전공을 살리지 않은 것이며, 자, 증권회사로 간 거는 운이 비구분으로 흘렀기 때문에 투기적인 공간으로 가게 된 것이다. 운의 해석법은 뒷장에서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우선 추정해 보기에 여기가 전부 재죠. 재기 때문에 자, 돈이 있는 공간으로 간다 이 말이야. 요게. 자, 그래서 이제 여기로 보면 또 관이 너무 여기 있죠. 요거는 지금 관이 아닌데 인성이잖아. 인성이죠. 그럼 여기 지금 여기에 이제 낀 게 있긴 한데, 요래 보면 요거는 전부 다 이게 인성이 있고, 이제 이제 요 지금 이게 여기 전체가 식재관이 되는 거지. 요까지 전체가. 자, 그러면은 식재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사업성을 추구하게 되는 건데, 자, 거기에 이제 돈이 있는 어떤 큰 돈을 보는 형태가 돼서 우선 사업가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다 운이 비견급지의 운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요런 데로 갔다 요래 나오거든. 자, 그래서 좀 아쉽죠. 사실 이게 좋은데, 이제 이게 공부를 잘해가지고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임수일주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자, 임수일주 한번 봅시다, 또. 자, 107번. 자, 무신해. 자, 그 다음에 경신해. 자, 그 다음에 임신해. 무슨 신신입니다. 그 다음에 갑진. 칼도 엄청 많습니다. 자, 이게 완전 편인격이죠. 그죠? 편인격이.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목이 요 나가 있다는 거. 그죠? 자, 수생목하고 금생수하고, 자, 토생금하고. 자,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천간이 지금 유기적이거든. 무조건 좋겠다 그냥 내가 볼 때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신자진이 되죠. 천간이 일이 유기적이니까 좋고, 이 신자진의 어떤 수국의 구조, 여기에서 모두 머물게 되는구만. 이 목을 키우잖아. 그럼 자기의 기술이 빛나는 거잖아. 사실은 이게 전부 다 여기서 요로 가니 식신이기 때문에 자기 기술이 빛나는 거잖아. 변인으로 해서 모이게 되죠. 요로 딱 모이게 되죠. 한번 봅시다. 자, 위사주도 마찬가지로 임수일주가 신월에 태어나서 편인격이 되었다. 그러나 화기를 얻지 못하여 빛나는 직업을 얻기가 어렵고, 인성이 세력이 너무 강황하여 사주가 한쪽으로 치우서 균형을 잃어 격이 낮아졌다. 신월에 임수가 장생하여 간목을 생하니 자격증 중심의 전문 기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주이자, 금이란 날카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니, 그래서 이 사주는 미혼 자격증을 취득하여 현재 미용실을 운영 중에 있다. 여기서 간목은 모발이고 금인 가위를. 의외로 그냥 그거 대붙다 그자. 일이 좋은데. 진짜. 그러니까 화를 못 봐서 그런 거야. 이게 화를 못 봐가지고 금을 재련시켜야 되거든. 이 금을 재련시켜야 되는데 화를 못 봐가지고 빛나지를 못하네. 아유, 안타깝다 그자. 요게 아마 또 운도 수운으로 흘러갔을 거예요. 맞아. 이거는 나도 미용사, 엄마도 미용사, 할머니도 미용사. 가위를 약간 그럴 가능성을 좀 가지고 있죠. 요게 왜냐하면 다 그렇게 가지고 있잖아. 그렇지, 다 큰 글자들이지. 아마 그래도 이게 일반 거는 그렇지. 싹 가지고 가는 거지, 요게. 근데 나는 괜찮을 거라고 봐요. 화운이 오게 되면. 자, 대운을 한번 적어 볼까요? 한 번만. 대운을 한번 적어 봅시다. 자, 이게 여자겠네, 그럼. 그죠? 여자겠죠? 자, 그러면은 이게 양녀니까 거꾸로 가겠죠? 그러면은 자, 기미로 갔겠죠? 자, 그 다음 무호. 그 다음에 정사. 자, 그 다음에 병진, 그죠? 을묘. 괜찮았을 것 같은데. 갑인. 요때 완전 충왔겠죠? 요때 돈 많이 벌고 많이 했을 것 같네. 괜찮았을 것 같다. 큰 무대도 만나고.
그제? 했겠지. 이런 사람은 그 실정들 보고 막 하는 사람들, 그럴 수 있죠. 자, 근데 어린 날에 이게 어린 날에 너무 뭐가 왔어요? 재운이 와버렸잖아. 이게 어린 날에 그럼 돈을 먼저 본 거지 사실은 이게.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긴 하죠. 이게 기미가 이제 여기가 한 여기서부터 이제 막 기미, 병호 막 이렇게 오면 나이가 완전 돈에 우리가 돈을 벌 시기에 제대로 들어왔으면 괜찮은데 이게 너무 어린 날에 들어와가지고 요게 조금 안타까워. 미용 학교로 아예 갔겠지 뭐. 돈을 들여서 하는 미용 학교 그런 데 갔겠죠. 나쁘지는 않은데. 자, 그 다음에 무오예. 자, 무오예 잠깐만. 무오예. 자, 그 다음에 신유예. 자, 그 다음에 개미예. 기미. 자, 기미가 되죠. 자, 그러면 진짜 요것도 뭡니까? 편인격이죠. 자, 편인격이고, 자, 6월이니, 모든 오행의 조화를 이루면 좋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럼 여기에서 어쨌든 화도 있고, 거기에 토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없는 게 지금 목이 없거든. 자, 목이 없고, 자, 그 다음에 화가 한 개 있고, 그 다음에 토가 하나, 둘, 셋, 넷, 토가 많네. 토가 네 개죠. 자, 그리고 그럼 이게 관인이죠. 관인으로 뭔가 가깝겠네라는 것을 우선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금이 두 개. 그 다음에 수가 한 개죠. 그러면은 요게 또 다 합쳐지면 8개가 되는데 목이 없는 것이 이제 이 사주에 조금 이제 문제스러울 수 있다 되는데 자, 없는 게 이제 안 드러난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여기가 편인, 여기는 정관, 그리고 여기는 뭡니까? 이게 정관의 편제죠. 그래도 뭐 이 연주의 구조는 우리가 육친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나쁘지는 않다. 자,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근데 개미일주 자체가 조금 독특합니다. 개미일주가. 왜냐면 여기가 묘지거든. 개미가 이 묘지 위에 있기 때문에 개수가 항상 조금 독특합니다. 정신적인 면이. 자,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위 사주는 개수일주가 6월에 태어나서 편인격이 되었다. 6월에 그리고 자기가 개수인데 뿌리가 아예 없죠. 지금 이 개수 자체가 밑에 뿌리가 아예 없죠. 그래서 6월에 오미가 무리지어서 양쪽에서 따뜻하게 양기로 열매를 잘 익혀주는 격이어서 좋은 사주가 되었다. 월에 편인이 있고 연에 무토 정관이 투출하여 관인소통을 이루었으니 자, 아까 우리가 했듯이 관인소통하는 사주이다. 이렇게 되죠. 다만 아쉬운 것은 수기의 세력이 지가 세력이 약하다는 거야. 요게 수기의 세력이 약하다는 것인데 다행히 운이 음운으로 흘러서 문제는 없는 것이다. 편인 중심의 관을 쓰고 지지의 재성이 무리지어 있으니 돈과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주이다. 이 사주는 현재 회계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회계사가 된 것은 재성과 관성이 관섭하여 그렇게 된 것이고 학문의 색깔이 금으로 돈이죠. 돈. 금 자체를 제가 돈으로 본다고 했죠. 자, 학문의 색깔이 금으로 되어 있어 돈을 다루는 정밀한 속성의 직업을 갖게 된 것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괜찮다 이 말로 우선은 자, 금이 있으면 이 금을 재련시켜주는 화를 봐야 돼. 근데 요거는 사실은 경금은 화를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유금은 정제된 금이기 때문에 화를 보면 안 좋다고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안 좋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화를 봐서 좋다고 또 여기에서 또 해석을 또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자의 자 109번입니다. 임자의 자, 그 다음에 신해의 자, 그리고 갑자의 그 다음에 기해. 자, 우선은 해월이죠. 물파입니다. 자, 전신에 다 지금 물판에 해당이 되죠. 자, 물판에 해당이 되고 전수가 다. 그럼 해월에는 토도 있어야 되고 화도 있어야 되는데 아예 없죠. 없는데 자, 전체가 다 물로 변해버리는 되고 이 지금 신금이
여기에서 보면 신금이 또 그 이상하게 떼똑하게 그 안에 있고, 자 그다음 기토가 각기압 토를 이루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회자로 어둡고 침침한 회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뭔가 불도 없는 것이 이상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위 사주는 여자 사주인데 간목일주가 해월에 태어나서 편인격이 되었다. 해월이 한랭한 계절에 태어나서 1점 양기를 보지 못하였으니 격이 많이 떨어졌다. 겨울에는 무조건 양기를 보지 못하면 추운 날 태양이 뜨지 않는 상황과 같으므로 큰 그릇이 되기 어려운 것이다. 위 사주는 인성이 퇴가하여 이런저런 종류의 학문을 하게 되는데 양지의 학문, 자 이거는 그냥 우리 같은 공부하면 됩니다. 자 음지의 학문이란 종교, 철학, 사회복지, 심리, 역사, 고고학, 외국어 등의 성질의 공부를 말한다. 위 명조는 현재 아동복지를 공부하여 아동복지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우선은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다음 또 이제 마지막 거죠. 자, 계묘에. 자, 그 다음에 기미에 110번입니다. 신미에. 그 다음에 미미. 그 다음에 신묘. 미미. 자, 우선 미월이니까 수를 봐야 해. 개수가 쪼매난 게 하나 있기는 하죠. 자, 그리고 전체가 자, 묘미로 해서 목국으로 변하는데, 신금에서 묘미라는 거는 뭡니까? 돈이죠, 돈. 돈의 격이죠. 그래서 편인격을 지대로 지금 이루었죠. 여기 보면. 자, 이루었는데, 신금에, 자, 관이 지금 화가 안 보이거든, 우선은. 그죠? 자, 화는 안 보이고, 여기 식신이 떡 있네. 자, 식신이 있고, 여기 재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인성이 뭐와 물이 지었다? 재와 물이 지었죠. 인성이 재와 물이 지었다는 게 요게 아까 무슨 설례로 나온 거단 말이야. 뭐와 물이 지었을 때 뭐를 한다. 요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인성과 물이 지어 있고, 자, 수도 좀 약하고, 자, 그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자, 목은 하나, 자, 화는 없고, 우선 드러난 건 없고, 자, 그 다음에 토는 목 두 개? 목 두 개. 맞네. 목 두 개. 토는 세 개. 자, 금은 두 개. 그 다음에 수는 한 개. 또 웃긴 거는 얘가 뿌리가 아예 없어. 지금 얘 뿌리가 지금 아예 없잖아. 금의 뿌리가 옆에 동료만 있을 뿐이지 지 뿌리가 지금 하나도 없잖아. 이게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이 지금 그리고 요것만 반듯하게 변인의 요것만 반듯하게 힘이 있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위 사주는 신금일주가 미월에 태어나서 편인격이 되었다. 자, 지지가 해묘 목국을 이루어서 양기가 더 가중하는 모양이고, 연간에 개수가 있기는 하나 금생수가 멀리 있고 개수 세력이 약하여 더위를 식혀주기에 어려운 모양이다. 사주가 이처럼 등간에 필요한 글자는 있으나 지지의 환경이 해결해 주지 못할 경우에는 자신 신금과 개수가 필요한 글자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 높다. 지가 필요한 거야. 지가 필요하고 개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에 대한 자긍심이 높다 이 말이야. 변인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스스로 잘난 맛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다. 위 사주는 페인트 공으로 일하고 있다. 페인트 공이 된 것은 편인의 성분이기 때문이고, 지지에 모두 합으로 탁하여 있기 때문이다. 화운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 그러한 일을 따라간 것이나, 운이 바뀌어도 직업은 바뀌면 직업도 바뀔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도 돈은 있겠죠. 왜냐하면 목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식상이 정간에만 있기 때문에 머리로 입으로 먹고 살아가야 할 팔자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운이 좋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자, 편인은 어쩌면 영원히 자기께 마음이 안 들 수도 있어요. 나는 이런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나는 똑똑한데 팔자가 참 더럽게 안 피는구나,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게 이런 어떤 또한 구조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편인 자, 공부를 다 했죠.
자, 그래서 편의는 기술성으로 쓰게 되고, 자, 그래서 학문성으로 쓰게 되고,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십전격을 다 배웠어. 이제 끝났어. 자, 그리고 이제 한번 보자. 십전격을 이제 배웠으니 주변의 글자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또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 자, 보세요. 주변의 글자에 따라서 변하는 원리. 십전격들이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글자의 변화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전격들의 글자의 외면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논하였다. 가령 간목일주가 4월에 태어난 경우 식신격인데 어떤 사주는 전문성을 쓰며 살아가고 어떤 사주는 조직 생활을 하는 양상을 띠게 된다. 이제 입문하는 초학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이치를 헤아리는 것이 어려운 문제이다. 아래 예를 설명하겠다. 간목일주가 4하고 111번이죠. 4하고 5가 있으면 식신격이죠. 자, 그래서 식신격이 되었다. 사는 외면적 껍데기는, 자, 이 사람은 항상, 자, 간목이 여기 있고, 자, 요렇게 되죠. 그럼 식신격이 되는데, 자, 사화 안에는 무토와 경근과 병화가 있죠. 자, 그럼 이게 지금 관이 요 안에 숨어 있다 이 말이야. 요 안에는 자, 숨어 있기 때문에 요거에 이게 만약에 그 관운으로 흘러가 버리면, 관운으로 흘러간 다음에 이거는 자기가 식신을 쓰지 않고 관으로 가서 일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이 사람이 우선은 말해주는 거죠. 자, 외면 껍데기는 화가 있기 때문에 식신격인데 지장간도 경, 갑이 되어가지고 이 별은 사화는 토의 성질도 있고 금의 성질도 있고 화의 성질도 있다는 뜻이다. 자, 뜻으로서 요거는 거의 식신격이 되죠. 요 경우는. 자, 그런데 다음에 나오는 여기가 유금이 되어버리면 요게 금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요게 사유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식신격이 아니고 뭐가 된다? 변하면은 관격이 되는 거야. 금으로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변화를 얘기해 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주변에 간섭하는 글자나 운의 영향력에 의해서 방향성이 선회될 수 있다는 뜻이다. 위의 경우에는 사화 옆에 오화가 있어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 사주는 금의 성질보다는 화의 성질을 따라가는 거죠. 요거는 앞에 거는. 자, 뒤에 거는 간목이 사와 유로 있으니까 이거는 뭐다? 금의 성질을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합의되면. 자, 그래서 밑에 거 112번은 사화가 금이 있어서 근구로 이루어져서 관격의 모양을 따라가게 된다. 식신과 관성이 서로 합쳐진 모양이어서 자기의 기술을 가지고 어디에 들어간다? 직장에 들어간다. 요런 모양이 됩니다. 기술을 씁니다. 자, 그래서 식신은 원래 기술적 중심의 독립적인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자영업이나 프리랜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관성의 간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는 직장 생활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형태를 말한다. 가령 의사라면 기업 의사가 되고 병원 월급 의사가 되는데 위 경우는 월급 의사가 되는 거지 자기 기술을 가지고 어디에 들어간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그 변하는 이치를 많이 봐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월지가 인신사해가 되는 경우에는 인신사해가 되는 경우에는 이게 뭐가 오는가에 따라서 변해버리잖아.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다양한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얘기해 주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이중성에 대해서 우선은 설명을 해놓은 거고, 자, 그다음 113번 한번 보세요. 요거는 이중성을 가질 수 없죠. 113번은. 그죠? 113번은 무토가 오화를 쓰게 되면 이건 정인격이고 무토가 묘목을 쓰게 되면 이거는 정관격이잖아요. 그죠? 요거는 이제 변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무토일주가 인월에 태어나서 이건 인월이 아닌데 무토일주가 인월에 태어나서 오화나 수를 보게 되면 인이 화나 성질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되면 학문 중심이나 자격증 중심의 조직 생활을 하게 되지만 무토일주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주변의 미나 해를 보면 순수 생산 제조 기획 디자인 등을 창조하는 성질의 직장 생활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설명을 잘못 해놨어요, 이분이. 인월로 해야 되는데, 이거 5월로 해놨잖아. 자, 그래서, 인월로 되게 되면, 밑에 오가 있게 되면, 요게 같은 격이라 하더라도, 오가 있게 되면, 자, 화로 바뀌니까, 관에서,
자, 그걸 바꾸세요, 여러분들이. 글자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 자리에 인을 넣고 그리고 인 자리에 오를 넣고 이렇게 바꾸세요. 응, 응. 자, 그러면 이게 평관이긴 한데 오화와 합을 하면서 인성 중심으로 가버린다 이 말이야. 요거는 자, 두 번째 거는 정관이 자리가 잡히는 옆에서 간섭하든지 말든지 요거는 관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요 말이죠. 자, 그래서 옆에서 간섭하는 글자에 따라 달라지고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죠. 자, 일반적으로 인신사회의 글자들은 다음 글자들을 장생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글자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장생하기 때문에 다음 글자를 따라가는 형태의 삶을 살아가고 좌오묘유의 글자는 자체로 메말라 있기 때문에 다른 글자를 잘 쓰지 못하나 주변에 합으로 견인하여 세력을 이루면 그 세력을 이룬 글자에 섞여서 사용하게 돼서 자, 그래서 보는 게 인신사회와 좌오묘유가 월지에 들어갈 때는 완전히 좀 틀려진다. 그거에 대해서 자,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위의 예처럼 물토일주가 묘월에 태어나서 미의 세력을 이루게 되면 미는 겁재가 되므로 사업성이나 투기생 그리고 자기가 주도하는 분야에 가게가 되지만 해나 묘가 합하여 묘미가 견인하여 재생관이 되게 되면 그리고 되는 바 주도적인 일반 직장 생활자로 살아가게 된다. 이처럼 어떤 글자가 와서 간섭하고 견인하나에 따라서 틀려진다. 자, 그러면 아까 여기로 이제 예를 들면 무토가 인월에 이렇게 있게 되면 요 안에 오화와 물이 짓게 되면 이게 전체가 화국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화로서 뭔가 인성 중심의 뭔가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자, 여기는 묘화가 된다는 것은 여기가 아무리 해도 묘가 돼 있고 여기 해가 와서 합을 한다고 해도 묘는 그대로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그거는 변하지 않는다. 그대로 그 관 중심에 그러니까 뭐 여기 하면은 이제 돈 다루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고 요거는 비경과 같이 뭔가 하는 것과 관련이 있게 되겠죠. 관을 중심에 두고 그래서 좌오묘유는 그 성질이 아무리 주변에서 관습을 한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다. 고 정리하면 되고 인신사회는 간섭하는 인자에 따라서 관이 모양이 변하게 된다라고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민의 자, 한번 봅시다. 자, 이민의 자, 그다음에 신해의 그다음에 계유. 자, 그럼 요게 겁재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겁재잖아. 자, 겁재인데 이 안에 해준 간목이 들어있죠. 자, 그리고 이거 인의 한 목이죠. 인의 한 목이잖아요. 자, 목이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에 지금 인성이 요 위에 있고 자, 비겁이 많고 목으로 변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네요. 사주의 구조로 보게 되면 해월인데 지금 뭐 조우도 안 돼 있고 지금 엉망입니다. 지금 이거에 엉망 우리가 볼 때 약간 엉망입니다. 지금 해월이면 자, 그래도 수를 써야 되죠. 목을 써야 되죠. 해월이면은 토나 우리가 화를 봐야 되는데 지금 둘 다 없거든. 자, 한번 봅시다. 위 사주는 어쨌든 겁재격이야. 지금 그죠? 요렇게 이 겁재격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위 사주는 겁재격이다. 원래 겁재의 성분인 투기적인 성분이 있으니 큰 돈이 오가는 곳이나 사업을 하는 성분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다. 그러나 옆에 인목 상관과 유금이 관습하여 전문 기술성이라는 의미를 갖게 돼요. 편인의 이공기술성의 큰 재물을 쫓아가는 사주이다. 본 사주는 토목 건축 분야 사업을 하는 사주이다. 이처럼 사주의 격은 구심점을 하면서 주변의 글자들에 의해서 변화하고 조종하는 모양을 관찰하여야 한다. 겁재격이고 자, 겁재격이고 자기 편인의 이제 기술성을 쓰게 되고 요게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게 목이라는 어떤 건축 사업성을 쓰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건지 다 간섭을 보라는 거지. 받는다는 얘기지. 이거는 다 받는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진술충미의 격에 대해서
57분이죠. 잠깐 보자. 맞나? 좀 많네. 자, 그러면 지수 준비 건 다음 주에 합시다. 요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요까지 할게요.